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8강에 올랐던 대표팀은 김연경 선수를 앞세워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제 우리 대표팀은 1승만 더 거두면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한유미 KBS 배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위원님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정말 많으셔서요. 저희 경기 중계하는 게 위원님 목소리에 오히려 더 주목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세계 랭킹 4위 터키하고 붙어가지고 사실은 경기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 지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좀 있었거든요. 네. 오늘 승리 혹시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고, 또 터키 팀이 워낙에 강한 팀이고, 또 특히 김연경 선수가 뛰었던 나라인 만큼,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터키 팀 감독이 이런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어서 좀 우리의 약점을 좀 많이 파고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좀 사실 좀 지는 쪽에 조금 더 마음에 무게를 두고 계셨던 거네요. 좀 전력상 좀 상대가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선 때도 굉장히 좀 힘든 경기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승리가 더 값지고 극적인 승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대표팀 그 선수들 뽑을 때하고 선수 구성이 좀 달라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이나 리우 올림픽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대표팀의 전력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2년 전에 이제 선수 구성과 지금 이제 현재 좀 선수들의 변화가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또 런던 때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김연경 선수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또 리우 올림픽 때는 또 베테랑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또 김연경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좀 젊은 선수들이 갔기 때문에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올림픽에는 그 선수들이 오히려 더 성장을 해서 확실하게 또 한번 경험을 하고 나와서 그런지 이런 큰 경기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잘 견뎌내는 것 같고, 사실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최상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선수들이 이게 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실력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를 한 번 하면 할수록 진짜 경험도 쌓이고 뭔가 부쩍부쩍 경기력이 늘어가죠. 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 분 아닙니까? 해설위원님께서. 네. 주역은 아니지만, 같은 그 자리에 있었죠. 그것도 주역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4강 진출 소식, 또 우리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 바라보시면서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해설하시면서 또 울먹이기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그때 해설하시면서 4강 진출 확정된 그 순간 김연경 선수가 스파이크 탁 때려가지고 점수 마지막에서 한 포인트 딱 따서 이겼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좀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제 TV로 보고 중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배구 선배고 또 저랑 같이 뛰었던 후배들도 있고, 또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할 수가 없고, 저도 해설자이지만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정심을 잃고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후배 선수들하고 축하 전화 연락이나 통화하셨어요? 경기 끝나고? 그냥 기본적으로 축하한다, 몸 상태는 어떠냐 이런 기본적인 연락은 하는데, 사실 저 말고도 연락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선수들한테 오히려 좀 방해가 될까봐 그 이상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배려를
하시는 측면이 있는 왜냐면 연락이 거예요. 엄청 많이 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연락을 또 받아보신 경험도 있으신 거죠? 그죠. 이게 경기 끝나고 특히나 이런 올림픽이나 큰 경기를 이겼을 때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또 다 답을 해주고 또 답을 하면 또 다시 문자가 오고 이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많이는 연락을 안 하게 되죠. 예,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서 해설을 하실 때 사실 좀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톤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해설하시는 톤이. 오히려 더 흥분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차분하게 해설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네. 많이 꾹꾹 눌러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또 저희가 원래 직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참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저희도 약간 못 참는 것 같아요. 아주 국민들도 못 참으니까요. 어쩔 수 없죠, 사실. 캐스터도 역시 마찬가지기도 했고요. 국제배구연맹이 오늘 승리 후에 김연경 선수에 대해 1억 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 이렇게 극찬을 내놨어요. 네. 네, 아무래도 터키 리그에 오래 뛰었던 경험이 오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뭐 터키 리그뿐만 아니라 뭐 일본 리그도 뛰었고 또 중국 리그도 경험을 네. 하면서 여러 선수들 그리고 또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경험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예. 또 터키 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경험하면서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경기 때 잘 해결을 해내고 굉장히 좀 부담감을 극복해내는데 김연경 선수가 좀 그런 탁월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배구 관계자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극찬을 하고 뭐 공격도 좋지만 기본기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러니까 배구 기술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고 뭐 네. 기본기도 좋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성격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해외 리그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낯선 곳에 가더라도 또 금방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 친화력도 있고 또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도 있고 또 리더십이 워낙에 좋아서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그게 김연경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강심장을 가졌다고 얘기가 되는 김연경 선수조차도 터키전 앞두고 마지막 시합이 될 것 같아 어제 1시간도 못 잤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정말 심리적인 부담이 컸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참, 같은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그 마음이 네. 정말 다 그냥 느껴질 것 같아요. 해설하실 때도. 저도 저도 은퇴를 했으니까 네. 그런 마음이 뭔지 알아서 그런 것들이 더 좀 제가 많이 알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더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도 해설을 하면서도 자꾸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연경 선수가 3세트 경기 중에 심판에 항의하다 레드카드 받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1점을 내주기도 했는데 이럴 때 선수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까? 경기 진행할 때? 그 상황은 이제 뭐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실 우리 선수 중에 누군가 한 번씩 심판이 너무 뭔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계속해서 심판을 보고 있다라고 할 때는 선수들이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줘야지만 그 심판도 그 다음번에는 한 번씩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 김연경 선수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박정아 선수나 양효진, 김희진 선수도 정말 대단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또 특히 저는 이제 박정아 선수가 되게 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도미니카전 때도 그렇고 일본전 때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무서운 결정력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강심장인 선수고 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잘 해결을 해내서 박정아 선수가 정말 이번 대회에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성장을 보인 것 같고 또 양효진 선수는 또 올림픽이 3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도 많고 또 본인이 코트 안에서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코트에 잘 나타난 것 같고 뭐 박정환 선수나 지금 양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김희진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수술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던데요. 지금 혹시 네, 몸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완벽하게 100%는 아니어서 지금 본인이 뭐 2년 전이나 1년 전에 보여줬던 그런 기량을 못 보여줘서 본인도 굉장히 좀 속상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요할 때 한 번씩 블로킹 득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귀중한 것 같아요. 그 한 점이 정말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블로킹 그렇죠, 하나가. 네. 그리고 이 여자 배구 대표팀 라바리니 감독 꿈을 꾸고 네. 있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라바리니 감독의 전략과 전술 이것도 역시 이번 승리에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라바리니 감독을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 같이 해봤던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인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팀에서도 다 분석을 하는데 라바리니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상황마다 선수들이 공격 폼이나 코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터가 뭐 리시브가 된 공이 어디 위치에 있을 때마다 어떤 토스를 하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또 그런 이제 감독들이 지시를 내려줬을 때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좀 잘 통했다고 봐요. 이제 우리 대표팀이 모레 그러니까 6일 브라질 러시아전 승자와 4강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나라가 올라올 때 우리한테 좀 유리할까요? 지금 브라질이랑 러시아 올림픽 대표단이 1대1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긴 한데 사실 어느 나라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전력상 뭐 브라질보다는 러시아 선수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격 옵션이 많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땄고 또 다른 색깔 메달도 많이 따서 네. 경험적으로 브라질 선수들이 러시아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경기하는데 힘들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 중이니까 네. 결과를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우리 이제 4강전에서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지 전망과 함께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망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올림픽이라는 거는 8강부터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아무리 뭐 강팀과 뭐 약팀이 만나도 정말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망하기에는 조금 제가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강서브를 무조건적으로 가져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김연경 선수가 워낙에 공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라이트 쪽에 있는 김희진 선수가 살아나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설위원으로서 또 선배로서 응원 한마디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선수들이 지금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또 힘내달라라는 말은 못할 것 같고, 선수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준비를 많이 한 만큼 후회 없이 좀 마음껏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상 없이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그냥 네. 그게 오히려 더 바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들으시면서요. 저희 청취자 송은비 님이 진짜 한유미 위원님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936님 감동으로 울먹거리실 때는 저도 동감했습니다. 같이 해설한 것 같았습니다. 한유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앞으로도 좀 좋은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유미 KBS 배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전 국민의 관심이 도쿄올림픽에다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근데 스포츠 중계와 관련 보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보도가 좀 나왔어요. 연합뉴스가 올림픽 포상 규정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메달리스트들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이 있는데 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한국경제에서도 아파트 청약 넘사벽인데 메달리스트 특공 나만 불편해. 뭐 특공은 이제 특별 공급과 관련된 축약된 말이고요. 네. 연합뉴스가 군대 면제에 특별 주택 특공까지